하면은 현대 엔지니어링이 뭐 상장이 임박했다거나 이런 뉴스들이 나왔을 때 당연히 움직일 수 있겠지만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들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기들, 솔루션 다 제공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삼성전자의 역할이 분명 필요할 것 같고 거기서 수혜 볼 수 있는 SK그룹 안에 있는 다른 종목 쪽으로 좀 약간 눈길을 돌리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제 요번 최악의 고비가 좀 지나고 나면은 뭐 약간 좀 코로나 때문에 좀 최대한 피해를 봤던 기업들 이런 부분들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 자, 오늘 그 좀 독특한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삼성전자 관련해서 메타버스가 삼성전자하고 연결됐다. 또 네네. CBDC가 네. 또 카카오와 한은하고 연결돼서 네. 뭐가 일어나고 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또 삼성전자의 상승 요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이 상황을 좀 설명해 네. 주시죠. 오늘 뭐 삼성전자의 상승 요인도 일부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삼성전자 때문에 그 해당 관련주들이 빠지다 말고 엄청 올랐어요, 오늘. 그러니까 요지는 뭐였냐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이제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라고 있는데 거기에 종목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나 봤더니 메타버스 그 얼라이언스에 은행들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럼 KB은행도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인데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메타버스 대장주였던 뭐 맥스트 같은 경우도 많이 오르고 그동안 조정 엄청나게 받았던 자이언트 스텝도 엄청나게 좀 오르고 뭐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자이언트 스텝 사신 분들이 나 메타버스 타고 지옥 가고 있어 막 이랬었거든요. 지옥 가는 버스야? 네,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한 방에 해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그런 개별주들을 선호하실지 이럴 때 모르겠지만 팔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오늘 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그렇게 좀 많이 올랐고,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는 그런 IT 기기들 메타버스 관련해서 참여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런 모든 기기 솔루션들 그런 플랫폼들 다 사용하려면 어차피 기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거기 들어갔고 앞으로는 뭐 당연히 그런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들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기들 솔루션 다 제공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삼성전자의 역할이 분명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이제 디지털 화폐 얘기 나왔는데 네, 이제 CBDC. 네, 그쪽에 이제 또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지난번에 한국은행이 카카오를 이제 선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카카오의 이제 그라운드 X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이제 뭐 모의 시험 같이 이런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 들어가 있고 SDS가 이제 자문 역할을 해주고 뭐 거기 연합군들 보면은 뭐 코나이를 비롯해서 뭐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요새 하고 있는 게 이런 거죠. 이제 제가 이제 대표님한테 돈을 만약에 준다. 그럼 이제 인터넷 환경이 아니라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휴대폰끼리 바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렇게 흔들면 뭐 가두면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하고 있나 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좀 좋죠. 현금 안 갖고 다녀도 되잖아요. 저기 뭐야 저기 어디야 전통시장 이런 데 가서도 이제 뭐 오이 한 5개 사고 그 오이 파는 아줌마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바로 흔들어서 보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사실은 좀 좋은 이제 현금 안 갖고 다니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쪽에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좀 뉴스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랑 또 뭐 그 관련되어 언급되어 있는 종목들 오늘 다 어마무지하게 많이 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 또 이게 또 다시 또 테마가 되는 건가, 삼성전자가 발을 드러났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또 테마가 되는 건가 싶었는데 오늘은 뭐 뭐든 다 엮어가지고 삼성전자를 엮어서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모든 화제의 중심에 있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네. 일단 콘택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죠? 네, 오늘은 아까 항공주, 말씀드렸던 여행주. 대로 네, 오늘 뭐 항공주들 저는 오늘 사실 코로나 1,700명대라 그래가지고 오늘 또 죽는 건가? 제가 그때 소비주 막 사다가 줍줍하다가 멈췄잖아요. 그래서 네. 언제 또 주워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었는데 제가 그때 집중적으로 줍던 게 이제 호텔신라하고 뭐 신세계 막 이런 거였었는데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 공포에 사라고 이게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1,700명 와서 죽을 때가 됐나?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온라인 쇼핑몰 매출 지표가 상당히 좀 잘 나왔고 그 부분이 이제 작년 1분기 이후로는 제일 잘 나왔나 봐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또 이제 소비된 것들을 보니까 이제 여행이라든지 이런 교통, 이런 레저, 그러니까 국내에서 많이 뜨면서 돌아다니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늘어났다고 하니까 관련되어 있는 이제 뭐 항공주, 그다음에 여행주 많이 오르고 이제 소비주, 아까 말씀드린 또 온라인 쇼핑몰 엄청나게 매출 많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또 뭐 그런 쇼핑 기반으로 되어 있는 업체들도 좀 많이 오르고 그래서 오늘은 뭐 어떻게 보면 컨택트 소비주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계속 써야 되는 그런 소비주들이긴 한데 뭐
어떻게 보면 또 코로나 피해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또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목적에 맞게 그 섹터도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뭐 그동안 코로나 피해주였었는데 또 지금은 또 쇼핑이라든지 그런 소비 쪽에서 늘어나는 그 지표를 보면서 아 코로나가 이렇게 찬 거를 해도 그렇게 데미지가 없네 라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포에 살아는 것처럼 저는 이제 아유 또 빠지겠네 막 이러고 있었는데 반대로 올라와가지고서 이제 또 바닥인가? 다시 사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사면 또 빠질 수는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뭐 반대로도 흘러간다며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냥 모두 다 올랐기 때문에 특별히 의미를 좀 부여하기는 좀 지켜보자. 그렇고요. 예, 근데 상대적으로 코로나가 저는 근데 그런 확신은 있어요. 코로나가 지금 창궐은 하고 있지만 이번 달 말까지 계속 백신 맞잖아요, 저희. 그렇죠. 저도 이제 이번 달 말쯤에 맞는데 이제 맞고 나면은 좀 사람들이 용감해지지 않겠어요? 최소한 걸려도 죽지는 않는다면서요. 그렇지. 아니 그리고 일단 이미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졌죠. 예전에는 코로나 걸리면 죽을 수도 있어. 이것 때문에 무서웠던 네. 건데 지금은 뭐 코로나 걸리면 치료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요새 보면 연예인들도 뭐 그냥 집에서 한 열흘 있다가 다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 대신에 이제 또 확실하게 말하잖아요. 백신 맞아도 걸릴 수는 있지만 금방 치료한다. 네, 그리고 이제 치명률이 확 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델타 변이는 좀 약간 감기랑 성향이 비슷하다고 하다 보니 빨리 확산은 되지만 치명률이 떨어지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뭐 요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만 지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백신을 막 접종하기 시작하면 그거에 대한 공포 심리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최악이었던 종목들한테서는 좀 최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영화관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영화를 보러 간 적은 없긴 해요. 좀 사실 저도 그래요. 네, 무서워서 안 보러 갔는데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 보니까. 지금 또 대작들이 다 상영을 하거든요. 저 좀 조인성 씨 좋아해서 모가디슈를 좀 보러 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저도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제 대작들이 막 이제 상영을 하는 시기가 왔으니 또 아시잖아요. 추석 근방에는 또 대작들이 많이 상영을 하잖아요. 그러니 이제 최악을 지나고 나면은 영화관 쪽에서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매출 좀 늘어오면서 적자폭이 좀 감소되면 뭐 어디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제이콘텐트리 컨텐츠 너무 좋은데 영화관에서 망해가지고서 못 올랐거든요. 그럼 제이콘텐트리.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재무적으로 너무 안 좋아서 전환사채 발행하고 전환사채 좀 물량 나면서 조정 많이 받은 뭐 CGV 같은 경우 뭐 요런 애들 근데 정말 최악인 애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종목들한테 다시 또 관심이 좀 갈 수도 있긴 하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그렇죠. 부분들은 좀 챙겨서 계속 좀 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다 좋았는데 근데 일단 컨택트 관련해서 네. 우리 그때 지금 만약에 산다면 역시 소비주 중심으로 먼저 탑픽을 네. 보시는 거죠. 아까 호텔신라 얘기하셨듯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소비 쪽은 뭐랄까 지금 제가 그때 연기금 믿고 좀 약간 좀 자만했었죠. 연기금 믿고 계속 호텔신라를 신세계를 샀는데 연기금이 최근에 방향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확 확산이 되니까 선택 소비재보다는 필수 소비재 쪽으로 확 이동을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이마트나 제일제당 이런 쪽들로 확 옮겨갔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뭐 그쪽이 워낙 지금 좋고 잘 가요. 어쩔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아하거나 뭐 어때도 사야 되니까 요새 뭐 밥상 물가가 엄청나다면서요. 계란 가격이 뭐 장난 아니라고 계속 뉴스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필수 소비재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필수 소비재. 예, 그래서 그런 쪽들은 충분히 계속 가는데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풀리고 나면 그거보다는 또 선택 소비재. 그래서 저는 여행을 못 가서 백화점에서 샤넬백 사느라고 줄을 서고 난리가 났다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 뉴스에서? 거죠. 뭐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만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저는 호텔신라도 좋게 볼 때 나 국내 여행에서만 뺑뺑이를 돌 텐데 국내에서 뭐 호텔신라 난리 나는데 근데 사실 이게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또 잘못됐던 게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호텔도 이제 객실을 갖다가 좀 제한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인원수 제한을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게 거리두기를 제가 너무 간과했었던 것 같아요. 거리두기가 잠깐만 하다 말 줄 알았는데 이게 끝도 없이 길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거리두기 단계만 좀 조절이 되면은 제가 그때 막 샀었던 그 음식료들 있잖아요. 뭐 롯데칠성이나 뭐 하이트젤로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조금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 거리두기의 피해를 제일 많이 봤던 게 제가 이렇게 줍던 선택적 소비주들이었었기 때문에 지금은
필수 소비재 중심, 이 컨택트 경제와 관련해서 필수 소비재 중심이 가장 지금은 좋아 보인다. 지금은 가장 좋게 가고 있죠. 하지만 곧 선택 소비자한테도 기회는 온다. 생각해서 다시 주술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오늘 가장 분위기가 안 좋았던 종목이라고 하면은 이제 SK이노베이션을 꼽을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렇죠. 그래도 좀 다행인 게 아까 보니까 한 7% 이상 이렇게 빠지는 것 같더니 그래도 말아 올리면서 한 3.5% 정도 선에서 이제 끝난 네. 것 같긴 한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저도 이제 그때 기업 분할 얘기하면서 LG화학이랑 SK이노베이션은 좀 고통의 시간이 좀 길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 알고 있었던 뉴스였는데 오늘 이제 또 발표할 때 완전히 SK이노베이션이 거의 지주회사처럼 뭐 SK 그러니까 SK 그 뭐지? 2차 전지만 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석유화학 부분도 같이 빼내가지고서 이제 따로 관리를 하는 건데 사실 내용은 좋아요. 왜냐하면 이 석유화학 부분도 뭐 여러 가지 뭐 폐기물, 뭐 배터리 재생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탄소 포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석유화학 쪽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좋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배터리 부분 당연히. 그래서 이 배터리 부분도 이제 어차피 돈을 계속 투자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투자받기 좋게 하려면 빼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의도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런 빼내는 과정 속에서 투자하는 자금이라든지 나중에 이제 계속 투자하는 것 쪽에서 수혜받는 거는 오히려 막 SK IT가 부각이 되면서 정말 미친 듯한 상승이 최근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조정받으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러듯이 SK 그룹주에서는 이쪽에다만 계속 투자할 게 뻔하기 때문에 계속 지금 SK IT 쪽으로 막 돈이 몰려가고 SK 이노베이션을 많이 하락을 했는데 차트를 저희 한번 그때 보던 게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그럴까요? 네. 오늘 하여튼 이노베이션 주주분들은 아, 각오는 진짜. 했지만 설마 네. 설마 했는데 진짜 좀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예전에 이 종목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여기가 이제 계속 저항대인데 여기에 이제 공간이 좀 비어 있어서 이 갭을 좀 메우러 내려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을 좀 확대해서 네, 이 갭을 메우는데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번개 표시 해놨잖아요, 제가. 근데 여기 구멍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모든 갭은 다 반드시 메운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때 댓글로 욕도 먹었어요. 갭 같은 소리 한다고 막. 개빈이 뭔 다행이네. 소리냐. 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뭐 공교롭게도 오늘 다 메우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네. 지금 내려오면서 오늘 여기는 사실은 좀 가격적인 부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24만 3천 원 정도가 좀 공간이 비어 있는 구간인데 오늘 뭐 한 큐에 내려갔다가 좀 올라와서 딱 24만 3,500원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려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러니까 메꿔야 될 부분을 지금 차라리 빨리 메꿔서 좋기는 한데 좋다기보다는 다행이기는 한데 SK 이노베이션이 오늘 발표한 내용들만 보면은 거의 지주회사 성격이기 때문에 국내에는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좀 할인율 한 30-40% 정도 적용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석유화학 부분을 남겨놓는 상태가 아니라 그것도 또 이제 따로 떼어내면서 뭐 물론 100% 자회사로 두기는 하지만 또 시장에서는 혹여라도 이제 IPO를 또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계속 자회사 상태로 좀 놔두고 있으면은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는데 일단 배터리 부분은 내년 정도에는 조금 상장을 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부분들이 좀 사실 있죠. 그래서 이노베이션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힘든 구간인 것 같긴 해요. 근데 하지만 이제 오늘 찍었던 저점 뭐 23만 원대 초반만 계속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지금은 보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가 조금 조언을 좀 드린다면 일단은 좀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하고 SK 이노베이션이 뭔가 획기적인 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주가가 횡보하거나 흘러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후에 좀 반등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60일선이 이제 좀 처지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플랫한 상태로 가다가 지금 이제 아래로 살짝 기울고 있잖아요. 그리고 20일선은 이미 좀 다운됐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60일선과 20일선이 크로스 될 때가 위험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데드 크로스가 날 때, 그래서 이 부분이 보신다라면 한 27만 원이 되겠고요. 근데 27만 원까지 올라오는 거는 지금은 좀 무리일 것 같아요. 최근에 단기적으로 계속 보시면은 좀 확대를 더 해서 보여드리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 계속 이렇게 윗꼬리가 달려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계속 터치하면서 못 넘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 엄청나게 계속 여러 번 찌르는데 계속 못 넘잖아요. 윗꼬리가 달려 있는 가격대 보시면 최대가 한 26만 한 4, 5천 원 정도? 네.
아니면 못 올라가면 적어도 한 26만 원 정도? 네, 요 정도까지 만약에 뭐 시장 상황 때문에 리바운딩이 나온다라면은 저는 기술적으로 한번 매도를 하시거나 비중을 줄였다가 확실히 터닝을 하는 거를 좀 확인하고 재매수를 하시는 것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현실적인 대응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뭐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좀 잘 그렇죠.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SKC 같은 경우는 요새 좀 횡보하고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SK 이노베이션의 이제 사업적인 부분이 확장을 하면서 거기서 수혜 볼 수 있는 SK 그룹 안에 있는 다른 종목 쪽으로 좀 약간 눈길을 돌리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새 SK자 들어가는 것 중에서 다 잘 가는데 이것만 좀 못 가고 SK만 못 가는데 사실 SK는 이제 워낙 투자회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나중에 한번 세게 빚을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SK 같은 경우는. 근데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LG화학처럼 좀 기업 분할을 앞두고 있으면서 조금 뭐라 그럴까 시장에서 뭔가 확 좋다라는 그런 좀 메리트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반등을 했을 때 좀 고통스럽겠지만 26만 원 전후로 해서는 좀 비중을 좀 줄였다가 확실히 시장에서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이 보였을 때 재매수해 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차트상만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26만에서 26만 5천 원 사이가 최대 저항대고요. SK 이노베이션이 나 변했어. 나 뭔가 변했어.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려면은 확실히 27만 5천에서 28만 원 사이에서 거래 붙이면서 뚫어줘야지만 상황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비싸게 주고 사시더라도 그때를 좀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제가 예상 못한 뭔가 호재가 나와서 더 많이 올라가더라도 일단은 좀 많이 올라오면은 좀 비중을 좀 줄여놓고 다음 대응을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게 SK 이노베이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저도 사실은 되게 좋게 봤고 SK 이노베이션 여기서 항상 이노베이션은 정말 많은 기관에서 좋게 봤죠. 그리고 매수도 했잖아요. 외국인하고 맞아요. 기관들이. 이게 되게 좋았었는데 갑자기 기업 분할 발표하면서 이렇게 망가뜨리니까 이게 저희가 알 수 없는 변수가 생겨버리니까 오히려 이거 SK 이노베이션 그거 발표한 뒤로는 오히려 SDI가 더 많이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걔는 분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그래서 SDI가 오히려 2차 전지 셀 중에서는 이제 거의 원탑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면 저도 이노베이션을 너무 좋게 보고 방송을 통해서도 좋게 말씀드려서 뭐 저로 인해서 조금 뭐 이 종목을 많이 사신 분들한테는 죄송스럽기는 한데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은 좀 여러 가지 상황상 주가가 강력하게 좀 돌아서기 위해서는 뭔가 큰 다른 호재성 이슈가 뭐 나오지 않는 이상은 조금 힘들다. 그래서 좀 반등하면 비중을 좀 줄여놓고 다음 대응 포인트를 좀 찾는 전략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또 실적 발표는 뭐 이익 흑자 많이 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설마 회사 측에서 이것만을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 나름대로 이러한 어떤 시장의 불만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해서 그냥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경영진들 입장에서는 주주들의 어떤 마음을 달래기 위한 어떤 호재들을 좀 준비해 놓지 않았을까? 오늘 아랫꼬리 단 게 좀 그런 이유예요. 미국에 있는 업체랑 이제 조인트 벤처 하는 부분들도 좀 발표를 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호재성 이슈를 나오면서 낙폭을 좀 줄인 거죠, 기본적으로. 네. 하여튼 뭐 다 끝난 건 아니니까 너무 끝날 때까지 실망하지 끝난 마시고 건 아닙니다. 예, 계속 이렇게 지켜보시면 되겠네요. 일단 뭐 들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반등의 기회를 노려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올라줘서 좋기는 한데 네. 그러나 이게 이제 오늘 워낙 힘들다가 오니까 이런 기분이지 이게 사실은 내일까지 이어질지 그 다음 날까지 맞아요. 이어질지 그건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어쨌든 우리 8월 달은 좀 어둡게 봤었으니까. 네, 맞아요. 자, 그러나 어쨌건 이런 흐름이 좀 지속적으로 좀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는 섹터나 주식이 있다면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은 뭐 저는 그때도 시장은 좀 빠지더라도 반도체 소부장들은 좀 계속 사서 뭐라고 좀 반도체?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뭐 이것도 좋은 건 알지만 작년에 워낙 시세가 많이 났었고 많이 반도체 올랐죠. 섹터주들 보면은 사람들이 조정 많이 받았어 하지만 바닥에서부터 계산해 보면은 기본이 5배 이상씩은 다 올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의 요번에 이제 투자 발표를 혹시라도 이제 하게 된다라면은 그 부분이 또 이제 마지막 슈팅에서 좋은 가격에 좀 팔 수 있는 기회도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저는 이제 요번 최악의 고비가 좀 지나고 나면은 뭐 약간 좀 코로나 때문에 좀 최대한 피해를 봤던 기업들 이런 부분들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최악을 보였던 섹터주들 뭐 영화관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선택적 소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요새 보면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뭐 약간 여행, 레저, 호텔
다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레포트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다운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뭐 아, 안 좋게 계속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업 뭐 이런 쪽 섹터로는 안 맞더라고요. 철강도 업이라고 그러더니 가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반도체 항상 업에 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긴 한데 그렇죠. 애널리스트들이라고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애널리스트들이야 그냥 일단 그 산업이나 섹터 아니면 그 종목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해놓는 거니까. 근데 네, 사실 이 주가는 시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그 주식을 어떻게 심리적인 요소가 많이 좌우되잖아요. 분위기가. 근데 모든 게 다 그렇죠. 지금 좋아서 좋다고 하는 것보다는 좋을 것 같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메타버스도 지금 싸이월드 기다리는 사람 엄청 많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요? 진정한 메타버스라고. 뭐 그러면서 도토리도 예전에 남겨놨던 도토리도 다시 쓸 수 있다. 저 뉴스 들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다들 이제 조심해야 된다. 옛날 남친들 사진 거기 다 있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밝히고 싶지 않은 것들이 갑자기 오늘 탁 튀어나오면은 뭐 사진 동영상 다 복구된다. 막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간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메타버스라는 게 가상의 현실, 가상의 세계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디 못 돌아다니니까 그게 더 그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그게 그립기는 하겠어요? 현실적으로 만드는 게 더 좋지. 그러니까 이게 메타버스가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괜찮아질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광할 만큼의 어떤 퍼포먼스를 단기 내에 보여줄 수 있겠느냐. 기업들이 이건 좀 지금 의문이야. 관련주로 언급되어 있고 잘 가는 기업들도 실적이 제대로 나오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그 애널리스트하고 어느 증권사 애널리스트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한국에 진짜 메타버스 주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메타버스 관련주지. 그렇죠. 엄밀하게 맞아요. 말하면 맞아요. 메타버스는 로블록스하고 미국의 그 유니티인가 아니 뭐 하여튼 그런 그 소프트웨어 회사 뭐 이 정도밖에 없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언급하려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말로 그 메타버스 상황을 구현해 줄 수 있는 그런 IT 기기들, 업체들, 뭐 그런 기능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얼마 전에 알체라가 우리 관련 없어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또 그걸 또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알체라가 제페토에다가 그런 약간 그런 메타버스를 구현해 줄 수 있는 뭔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제페토는 아시다시피 네이버 거잖아요. 그럼 네이버 쪽에서 뭐 이거는 그냥 공상했을 그치. 때 네이버가 뭐 좀 더 확실하지 싸게 않은 뭐 거니까. 지분을 뭐 살려고 그럴 수도 있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관련이 없는 건 아닌데 관련이 없다고 그랬다고 또 막 이렇게 의심의 눈을 뜨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우리 그 박 부장님 그 댓글에 가장 여러 개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모비스 관련 이야기예요. 맞아요. 현대모비스 전에 30만 원 밑에서는 좀 맞아요. 살만하다 그랬는데 지금 20 몇만 원이죠? 27만 8천 원인가? 27만 원대 이래서 계속 노니까 되게 힘들어 하는데 네. 일단 현대모비스에 대한 얘기 한번 분석 한번 해봐 네. 주시죠. 제가 모비스를 제 댓글에다 댓글도 달았어요. 제가 아 그래요? 아 역시 센 언니야. 제가 예전에 한경아웃 TV 거기서 쌈딱이라고 쌈딱. 저는 좀 뭐랄까 제가 분명히 어떤 분이 저 때문에 뭐 30만 원에 물렸다. 저는 30만 원 밑에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30만 원에 물렸냐 댓글 달았죠. 그리고 내가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라고 그랬는데 뭐 아직도 방송에 나오고 있냐 뭐 이런 댓글이 있어가지고서 왜 자 일단 설명해 그랬어요? 주시죠. 네. 근데 사실 제가 그때 모비스를 말씀드릴 때는 모비스를 막 사라라기보다는 현대 엔지니어링이 이제 상장을 할 이슈 때문에 현대건설이 많이 오를 때였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을 하게 되면 정의선은 그 지분을 팔아서 모비스를 분명히 더 살려고 할 것이다. 그게 요지였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제 손님이랑도 저랑 얘기를 해보면은 야 정의선이 비싸게 주고 사겠냐? 싸게 주고 살려고 계속 주가가 못 올라오게 누르겠지. 뭐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모비스 자체가 현대차에서 나중에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뭐 수소차라든지 모든 거를 할 때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모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이게 시총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예, 시총이 너무 크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그냥 계속 눌려 있었던 거긴 해요. 큰 돈들이 안 들어오면 못 가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현대 엔지니어링이 뭐 상장이 임박했다거나 이런 뉴스들이 나왔을 때 당연히 움직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밑에서 처져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때 말씀드렸어요. 27만 원 정도 때면 바닥이고 30만 원 아래권에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모아두시면 중장기적으로는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뭐 비리비리한 상태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차트를 딱 보시면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를 보시면 이제 너의 조정도 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지 않냐. 끝부분 좀 이런 생각. 확대해 봐주시죠. 네, 최근 그래서 거. 지금 보시면은 뭐 물론 어제 오늘 계속 이제 대형주들이 올라오다 보니 이제 뭐 현대 위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제 모비스가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데 뭐 원체 많이 빠져서 그래요. 모비스도 뭐 그렇죠. 쭉 빠졌네. 네, 계속. 특별히 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른 종목들과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나게 빠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 다른 것도 다 그래. 네. 근데 불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네. 보면은 지지선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까지 더 빠질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네. 뭐 물론 지금 차트만 보면 이게 하락 추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모비스는 30만 원대 위로 강하게 올라와야지만 좀 하락 추세가 전환됐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스닥을 워낙 개인 투자자분들을 많이 하시니까 코스닥에서 뭐 10% 20% 빠지는 거는 괜찮아 뭐 이러면서 모비스는 솔직히 한 5%나 빠졌나요? 5, 6% 정도? 한 10% 빠지지 않았나? 한 30만 원에서부터 지금 한 27만 8천 원이니까 뭐 그쵸. 요 더 밑에까지 빠졌을 때 생각하면 한 10% 정도? 예. 30만 원을 고점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뭐 여기 27만 원 정도로 바닥선으로 봤을 때는 한 10% 정도 딱 빠졌죠. 그러니까 뭐 물론 대형주 치고는 많이 빠졌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모아가는 분들한테는 싸게 살 수 있으면 좋은. 그러니까 아직도 저 현대모비스는 그 관점은 뷰는 바뀌지 않으신 거죠? 뭐 저는 지금 길게 보면 살만하다. 전 좋다고 생각해요. 특히 뭐 지금 뭐 사실 글로비스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적이 좋아서 잘 가고 있고 예전에는 이제 뭐 지주회사 관점에서 모비스가 이제 최상단에 있다 보니까 글로비스와 모비스를 뭐 합병을 하네 그렇게 되면은 뭐 누가 유리하네 이러면서 좀 안 좋았었는데 지금 현대차 그룹은 그럴 생각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나중에 이 지분을 더 늘려야 되겠다라는 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차트로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선을 그어보면 사실은 현대모비스는 여기 한 17만 원? 뭐 정말로 많이 빠지면 한 16만 5천 원 정도가 20. 참 죄송해요. 20. 깜짝 놀랐어. 17만 원이라서. 그러면 저 막 살 텐데. 그 가격이면 막 살 텐데. 네, 그래서 아무튼 여기 한 26만 5천 원에서 27만 원 부분은 좀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여기 고점도 보실 수가 있겠고 여기 좀 저점. 네, 요번에 저점. 그래서 이 룰이 강하게 이제 깨지지만 않는다라면은 모비스 같은 경우는 뭐 저점권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항대는 이제 여기 딱 보이시는 대로 한 30만 원 부분이 좀 저항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큰 관점에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큰 그림에서 보면은 뭐 모비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거의 싼 고점이 나왔잖아요. 40만 원 부근에서 40만 원 부근이 큰 고점이고 뭐 지난번 이제 코로나 이제 터졌을 때 요 가격대 정도가 이제 좀 저점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 정도에서 보면은 뭐 큰 이변, 큰 사태 이런 부분이 없다라면은 지금 27만 원 정도는 계속 좀 지지선으로 활용해 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이 종목을 살 때 그냥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항상 모비스는 27만 원대 사면은 그렇게 큰 데미지가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뭐 물론 내가 27만 원이 지지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탈됐다. 그럼 그때는 당연히 리스크 관리를 한번 해주고 다시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만약에 27만 원이 다시 이탈돼서 시장이 환경이 안 좋아져서 빠지게 되면은 적어도 한 25만 원 정도가 강력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그 정도 오면은 뭐 물론 저도 접근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가 만약에 혹시라도 온다라면은 그렇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도가 잘 안 나가니까 당연히 짜증나는 구간이고 올라만 오면은 너 당장 팔겠다 싶은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근데 그런 부분도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슬금슬금 올라왔는데 30만 원 부분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뭐 특별히 뉴스도 없어요. 근데 뭐 수급이 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30만 원 부분에서 한번 잘라줬다가 다시 이제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는 전략 이런 부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쓸 수는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모아간다라는 관점에서는 쌀 때 잘 모아두시는 게 좀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거래가 좀 많이 실리면서 내려왔잖아요. 이날도 좀 실렸고 요날 좀 많이 실렸죠. 거래가.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이제 내려오고 여기서 이제 더 많이 실렸고. 그러니까 여기 요 부분에 이제 거래가 많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많이 실렸기 때문에 저는 내려가면서 거래가 실린 부분이 분명히 올라갈 때 매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락하는 과정, 그러니까 저점이 깨지는 과정 속에서 거래가 많이 실리면 저는 거기서 팔 사람은 다 팔았다. 그러니까 급한 매물은 나왔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올라갈 때 좀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게. 왜냐면 이 고점에서 매물이 많이 실리면 그걸 뚫기는 사실 어려운데요. 바닥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면 오히려 팔 사람은 다 팔아서 좀 더 가벼워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한 3일 정도 이제 모비스 같은 경우는 조금씩 거래가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21선이 하락을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좀 이제 완만해졌죠. 그죠? 기울기가 이제 좀 평평해졌잖아요. 이 평평해진 21선을 좀 빨리 뚫어주는 게 좋고 딱 지금 21선에서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모비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7만 8천 원인데요. 지금 가격상 여기 음봉의 고점 꼬리 정도가 한 27만 2,500원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정말 한 27만 3천 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27만 3천 원 정도를 지금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뭐 지지선 내지는 마지노선으로 생각하시고 보유하신 전략이 좋고 사실은 뭐 어제 종가 정도를 계속적으로 앞으로 좀 유지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모비스는 27만 원 27만 3천 원? 이 정도 안 깨면 계속 유지하시는 전략 좋겠고 향후에 올라갔을 때 30만 원 부근에서는 한번 걸릴 수 있는 저항대니까 30만 원 부근에서 한번 비중을 줄였다가 눌림목이 나와서 뭐 한 8, 9만 원대에서 지지가 잘 되면 다시 재매수 이런 관점이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엔지니어링의 상장 뭐 스케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되고 기본적으로 현대차가 모빌리티 기업으로 전환을 하고 친환경차 기업으로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모비스가 해야 될 일들이 사실 많거든요. 뭐 사실 모빌리티 기업으로 가면서 최근에 많이 부각된 게 이제 현대 오토에버. 네, 그게 좀 많이 부각이 되고 그게 많이 좋았었잖아요. 근데 그 기업을 빼고 난다라면은 현대 모비스가 뭐 담당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대형주라서 워낙 시총이 커가지고 못 가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정에서는 이거를 좀 많이 사야 된다라는 생각? 이거는 좀 변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지금 지배구조상에서 이제 정의선 회장의 이제 지배력이 유지가 되니까 지금 요새 기타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게 이게 뭔지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봤는데 보통은 기타로 잡히는 것들은 뭐 자사주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은데 지금 자사주 매입 기간은 자사주 매입도 한 번 이해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자사주 매입 기간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이 기타 법인에서 계속 좀 매수를 지금 계속 싸니까 좀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연기금은 좀 꾸준히 좀 매도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증권 쪽에서는 이제 좀 최근에 조금 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도 한 3일 정도 소폭이지만 좀 매수가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구간 27만 원대 초반에서 좀 매도를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요 구간대가 이제는 좀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지금은 하방을 좀 막아주는 역할은 이 기타 매수. 요거 좀 계속 수급을 보시는 분은 기타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지를 좀 챙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도 공시 내용을 제대로 안 봤는데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조금 뉴스를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좀 기타 매수가 좀 있는 거는 그나마 좀 바닥선에서는 좀 다행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혹시 공매도가 공매도도 요새 좀 들어오긴 들어왔네요. 왜냐면 저기 보시면 28만 원대에서는 좀 잘 안 들어왔는데 거꾸로 27만 원 초반대에서 많이 들어왔잖아요. 왜냐면 저번에 실적 발표 이후 실적이 좀 약간 안 좋았다는 네, 맞아요. 거.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5만 주 들어왔을 때 들어온 사람은 손해가 지금 많이 났겠네요. 계속 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근데 아무튼 여기서 많이 들어오신 분들은 좀 손해가 나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하락하고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좀 공매도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일단은 공매도보다는 지금 주가가 위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막 많이 빠지고 그랬을 때가 공매도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본다면 공매도 평균가가 지금 보시면 거의 27만 원 한 중반대죠? 초중반대? 그죠? 26만 9천 원, 뭐 여기 보시면 27만 3천 원 뭐 있으니까 여기 27만 3천 원. 그래서 아까 27만 3천 원 정도가 지지선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게 깨지면은 이 공매도가 이기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깨지면은 조금 뭐 한 번 더 출렁아 오를 수도 있긴 한데 당장은 그게 안 깨진다라면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일단 현대차가 좀 빨리 매출이 많이 늘어나야 되겠죠. 근데 아무튼 일반 부분도 최근에 하여튼 반도체 부족한 게 가장 핵심이에요. 반도체가 부족해서 못 만드니까 당연히 뭐 모비스도. 그래서 현대모비스에서 뭐 자동차 반도체 뭐 하겠다 이런 얘기도 네, 나왔죠. 맞아요. 지난번에 하겠다고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본다라면은 뭐 지금 현재는 좀 비루하지만
미래는 좀 괜찮지 않을까. 미래는 창대하리라. 네. 네. 하여튼 뭐 모든 대형제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것도 어차피 그 뭐예요? 그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이벤트들을 보면은 주가가 분명히 좀 변동성이 좀 생길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은 들어요. 요새는 진짜 현대차 그룹도 마찬가지고 요새는 뭐 대기업들 이게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 중에 플라잉카 이런 쪽에 되게 막 집중을 하더니 한화 그룹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들 이제 미래 지향적인 산업 쪽으로 국내 이제 구축 산업이다 뭐 그랬었던 산업들이 계속 변해 나가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도 계속 지금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니까 좀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미래에는 뭐 그런 거에 있어서의 또 수혜도 같이 영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 들고 있으신 분들 그리고 투자하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잘 참고하시고요. 너무 박 부장님 욕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세요. 전화를 주시면 제가 그렇죠. 정확하게 예. 설명을 좀 드리고 그래 말씀드리도록 알면은 할게요. 좀 그래도 불안하지가 않은데 네. 모르는 분들 그리고 또 그리고 일단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화가 나거든. 주식이라는 건 내렸다 올랐다 이게 반복이고 어디 지점에서 그래서 내가 잘 파느냐가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건데. 맞습니다. 예, 전화 하여튼, 주세요. 제가 댓글 안 달고 선능력 자세하게 지점? 설명드릴게요. 저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 저도 조만한 화면 보면서 이렇게 댓글을 쓰다 보면은 자세하게 좀 더 설명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뭐 저도 댓글 내용 보면은 저도 막 세게 나가잖아요. 그럼 서로 안 좋잖아요. 네. 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하고요. 네, 보신 분들 네, 좋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분위기는 밝았지만 그렇다고 여기에 너무 취해서는 안 될 것 맞아요. 같고요. 항상 네. 경계심은 가지면서 네, 하루하루를 보내도록 하시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